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공채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준다. 뉴스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이 정부의 빚, 그러니까 공채가 우리 경제에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학적 답변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럼 내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당연히 소비도 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바로 이 직관적이고 아주 강력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방금 그 질문에 가장 먼저 아주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을 따르는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에요. 이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기를 팍팍 살릴 수 있다고 믿었죠. 케인즈 학파의 논리는요, 정말이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 이걸 어려운 말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이게 모여서 국가 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결국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깔끔한 선순환 구조,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인즈 학파는 공채를 통한 감세는 경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정말 이렇게 간단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돈을 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시장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첫 번째 반론은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작은 물고기들이 먹으려던 먹이를 몽땅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즉, 정부가 시장의 돈을 싹 빌려가면서 민간 기업들이 쓰려던 돈을 밀어내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구축 효과, 영어로는 crowding out effect. 이 용어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정부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돈의 값, 즉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과정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에 한정된 자금을 두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대가인 이자율이 오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떨까요? 똑같은 돈을 빌려도 옛날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야 하니까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줘서 국민들의 소비는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자율이 올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했는데 하나는 빠져버리니까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미하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주장하는 훨씬 더 극단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가 제로라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소비에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인데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나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로 리카도의 대등정리입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가 처음 제시했고요. 현대 경제학자인 로버트 바로가 다시 발전시켜서 아주 유명해진 이론이죠. 이 문장이 이 이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아, 지금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주네? 근데 저 빚은 결국 미래의 내가 혹은 내 자식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할 돈이구나 라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리카도 학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줘도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미래에 결국 세금이 오르겠지라고 똑똑하게 예상하고 그 세금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세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저축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는 그대로, 총수요도 그대로, 국민소득도 변하지 않는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극명한 차이 아닙니까? 케인즈 학파는 사람들이 현재의 소득에만 반응해서 소비한다고 보는 반면에 리카도 학파는 사람들이 저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아주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가정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현실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저 먼 미래의 세금까지 계산하면서 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장 큰 약점이자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현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들이 있죠. 첫째, 유동성 제약. 당장 다음 달 파드값, 대출이자 걱정인 사람한테 미래 세금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죠. 둘째, 우리는 생각보다 근시안적일 수 있어요.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소비가 주는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갚을 빚, 내가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론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빚, 즉 공채 발행의 효과를 둘러싼 세 가지 주요 경제학적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케인즈 학파는 효과적이다. 통화주의 학파는 구축 효과 때문에 덜 효과적이다. 그리고 리카도 학파는 아니,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것. 정부 부채라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른 해법과 진단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빚은 과연 미래의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논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현재를 즐기는 케인즈적인 사람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는 리카도적인 사람에 가까운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